반갑습니다. 1969년생 기후생 닭띠 선생님들, 대구에서 작은 철학관을 지켜오며 사람들의 사주와 인생 이야기를 들어온 세월이 벌써 25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올해 2026년 병원년은 시간의 속도가 참 빠릅니다. 봄이 온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가을 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8세 기후생 닭띠 선생님들께는 이번 9월 정유월을 그냥 평범한 한 달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의 년지가 유인데 9월의 월지도 다시 유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닭의 자리가 이번 달에 다시 한번 강하게 울리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병신월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정리해야 할지 골라내는 시간이었다면 9월은 그 가운데 실제 가치가 있는 것을 확정하는 달입니다. 특히 몇 달째 집이나 땅을 내놓고 기다리는 분, 사업에서 정리할 문제가 있는 분,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라면 오늘 뒤에서 말씀드리는 문서운과 재물운을 꼭 잘 들어보십시오. 이번 달은 돈이 들어오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내 손에 남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인연 이어주시고 이번 9월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개인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아래 안내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1969년은 기유년입니다. 천간에는 기토가 있고 지지에는 유금이 자리합니다. 기토는 거대한 산처럼 한 번에 크게 움직이는 흙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갈고 다듬는 농과 밭 생활 속에서 실제로 쓰이는 땅에 가깝습니다. 작은 차이를 살피고 돌보고 관리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기토의 좋은 점은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실제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보는 성질이 있습니다. 유금은 가을의 결실이 본격적으로 익어가는 글자입니다. 신금이 아직 선별과 포장의 과정이라면 유금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가치와 품질을 세밀하게 따집니다. 겉으로 반짝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는지 진짜 값어치가 있는지 쓸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기운입니다. 기토와 유금이 함께 있는 기후라는 연주는 생활 속에서 실속과 완성도를 중요하게 보는 모습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것보다 실제 쓸모를 보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돈을 써도 아무 데나 쓰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오래 지켜본 뒤 마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은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보는 편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예의를 지키지만 한번 신뢰가 깨지면 예전처럼 마음을 열기 어렵습니다. 말로는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가도 속에서는 이미 선을 그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정리와 관리 능력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집안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고 장사를 하면 재고와 돈의 흐름을 잘 챙기며 가족 안에서도 생활비와 각종 일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장점이 지나치면 완벽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다른 사람이 미치지 못하면 답답하고 작은 실수도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자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고쳐주다 보면 자녀는 부모가 늘 자신을 평가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2026년 병원년은 기후생 선생님들에게 이런 본래의 세밀함과 전혀 다른 강한 속도를 요구해 왔습니다. 병원년은 불이 크게 드러나는 해입니다. 생각만 하던 것이 밖으로 나오고 감추고 있던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오기 쉽습니다. 기토는 병화의 도움을 받아 힘을 얻을 수 있지만 화가 너무 강하면 흙이 마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는 선생님들이 일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챙겼지만 정작 마음의 여유는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의 집 문제나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사업 문제로 신경 쓸 일이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진 분은 집을 계속 보유해야 할지 지금이 팔 때인지 자꾸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분은 병원년의 강한 확장 기운 때문에 새로운 상품을 넣거나 홍보를 늘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장에 계신 분은 평소보다 역할이 커지거나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하는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움직임이 많다고 무조건 좋아하는 유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우는 무엇을 하나 해도 제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처럼 일이 계속 들어오면 도대체 언제 제대로 정리하나 하는 피로가 쌓였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 때문에 힘드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기준을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다르게 이해하고 내가 한번 봐준 것을 상대가 계속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연의 화는 선생님의 유금을 뜨겁게 달굽니다. 잘 쓰면 금속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는 과정이 되지만 너무 뜨거우면 선생님 스스로도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넘겼던 사람의 말투가 신경 쓰이고 집이 잘 안 팔리면 중개업소가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나 가족의 실수가 유난히 크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수록 선생님들의 원래 장점인 정확함을 비판으로 쓰지 말고 해결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8월 병신월이 되면서 올해의 흐름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신금이 들어오면서 여름의 확장 속에 처음으로 정리의 힘이 들어왔습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의 유금 입장에서 보면 8월 신금은 같은 금의 계절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평소보다 사람과 돈, 일의 가치를 더 냉정하게 보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계속 같이 가는 게 맞나? 이 상품은 정말 돈이 남나? 이 땅을 앞으로 사용할 사람이 있나? 자녀에게 계속 이렇게 돈을 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생겼다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8월에는 아직 열매의 모양을 골라내는 단계였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불필요한지는 보이는데 실제 결론까지 내리기는 조금 이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9월 정유월이 들어오면 결이 달라집니다. 이번 달은 기후생 선생님들의 유금과 월지 유금이 다시 겹칩니다. 1957년 정유생 닭띠처럼 연주 전체가 정유로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1969년생은 기유이고 이번 달은 정유이기 때문에 천간은 다릅니다. 하지만 지지의 유가 반복된다는 사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의 년지가 다시 강하게 자극되면서 인간관계와 사회적 위치, 오래된 가족 문제와 생활 기반이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같은 유금이 반복될 때 일부 관법에서는 유유, 자영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겁부터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영을 무조건 사고나 흉사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에게 이번 9월 유유의 반복은 오히려 스스로를 너무 많이 평가하고 같은 내용을 계속 확인하고 이미 결정한 일을 다시 의심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집 가격을 정해놓고도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며 다시 고민하고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데도 몇 번씩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별다른 뜻 없이 한 말을 두고 며칠 동안 왜 그런 말을 했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서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고 지나치게 자기 검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기후생 선생님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확인은 하되 반복 확인에 빠지지 마십시오. 충분히 검토한 뒤에는 결정한 것을 믿고 가셔야 합니다. 이번 달 천간 정화는 선생님들의 기토를 생합니다. 정화가 기토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흐름이 있으므로 9월에는 막연한 열정이 아니라 세밀한 정보와 경험이 선생님 판단을 돕는 모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연의 병화가 크게 움직이게 만들었다면 정유월의 정화는 작은 부분까지 확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이번 달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강해집니다. 누가 더 크게 말하는가 보다 누가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네 앞으로 무조건 오른다는 말보다 최근에 실제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보십시오. 사업에서도 손님이 많다는 말보다 실제 하루 매출에서 원가를 빼고 얼마가 남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재물에서도 내 재산이 이 정도 된다는 생각보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번 달 기후생 선생님들의 전체적인 흐름은 정확한 평가와 재정비입니다. 큰일을 새로 버리기보다 이미 가진 것을 다시 감 매기는 쪽이 좋습니다. 집과 땅이 있다면 지금 실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십시오.
사업체가 있다면 팔 경우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올해 가입한 보험과 금융상품도 현재 선생님 생활에 필요한지 살펴보십시오. 사람 역시 그렇습니다. 누구와 오래 알고 지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서로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기후생 선생님들은 오래된 사람에 대한 의리가 있습니다. 한번 관계를 맺으면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의리를 상대가 계속 이용한다면 이제는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선생님의 귀인입니다. 말은 멋지게 하는데 계속 약속을 미루는 사람은 조금 떨어져서 보십시오. 9월의 유금은 품질을 보는 달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사람의 숫자보다 사람의 품질을 보셔야 합니다. 선생님들 가운데 모임이 많은 분은 이번 가을부터 조금 줄여보셔도 좋습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늘 남의 흉만 보고 돈 이야기만 하는 모임이라면 선생님 시간을 계속 쓸 이유가 없습니다. 58세부터는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도 재물관리와 같습니다. 시간도 자산입니다. 이제 이번 달 가까이 하면 좋은 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용띠입니다. 용의 진과 닭의 유는 진유합을 이룹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에게 용띠는 이번 달 사람과 문서를 현실적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과 땅을 매도하려는 분이라면 용띠 지인이 좋은 중개업소나 필요한 전문가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는 새로운 계약을 실제 서류로 완성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은 이미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조언을 받기보다 결과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용띠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용띠가 이 조건이면 한번 계약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한다면 근거를 같이 물어보십시오. 근거가 분명하다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뱀띠입니다. 뱀의 사와 닭의 유는 소의 축이 더해지면 사유축 금국을 완성하는 두 축입니다. 특히 9월 유금이 강한 때 뱀띠는 선생님에게 움직임과 정보를 주는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후생 선생님이 문서를 너무 오래 검토하며 망설이고 있을 때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매수자를 연결하거나 세금과 계약 문제에서 알아볼 사람을 소개해주는 형태가 좋습니다. 사업에서는 새로운 판로와 거래처 정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뱀띠가 좋은 띠라고 해서 모든 투자 제안을 따라가지는 마십시오. 사람 관계와 돈 판단은 별개입니다. 세 번째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소띠입니다. 소의 축과 닭의 유 역시 사유축 금국의 두 글자입니다. 소띠는 이번 달 기후생 선생님들에게 안정과 마무리를 도와주는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후생은 빨리 문제를 파악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띠는 속도가 느려도 한번 결론을 내리면 꾸준히 실행합니다. 그래서 계약 이후 잔금과 이사, 사업의 사후 정리 같은 부분에서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나 가족 중 소띠가 있다면 선생님의 앞으로 생활비와 재산 계획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달 용띠는 문서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귀인, 뱀띠는 필요한 움직임과 정보를 가져오는 귀인, 소띠는 결과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도록 돕는 귀인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결정에서 조금 신중하게 대하면 좋은 띠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토끼띠입니다. 토끼의 묘와 닭의 유는 묘유충입니다. 이번 달 자체가 6월이기 때문에 기후생 선생님들에게 토끼띠의 묘가 들어오면 서로의 기준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토끼띠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묘유충은 오히려 오래 멈춘 일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나 돈에서 선생님과 토끼띠의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숫자와 조건을 따져서 지금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토끼띠는 사람의 정과 미래 가능성을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 상황도 가능합니다. 특히 토끼띠 자녀와 집이나 상속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그날 바로 결론 내지 마십시오. 서로 중요하게 보는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심할 띠는 개띠입니다. 닭의 유와 개의 술은 유술의 관계를 참고합니다.
겉으로 크게 싸우는 모습보다 작은 서운함과 약속의 어긋남이 쌓일 수 있습니다. 개띠 가족과 돈 문제를 함께 처리할 때 이 정도는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선생님 기대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재산이나 상속 문제라면 역할을 분명하게 나누십시오. 누가 무엇을 알아볼지 어느 가격까지 동의하는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띠가 원칙을 강조하면 선생님이 너무 딱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칙 속에서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세 번째로 조심할 띠는 같은 닭띠입니다. 이번 달에는 선생님의 유금과 정유월의 유금이 이미 겹칩니다. 여기에 또 닭띠 사람이 강하게 들어오면 서로 비슷한 기준과 경쟁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 다 정확함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사소한 차이를 놓고 누가 맞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 사이에서 돈과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은 신중하십시오. 같은 닭띠 지인이 큰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도 비교 심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을 조심하십시오. 같은 띠라는 친밀감과 투자 판단을 섞지 마십시오. 토끼띠와는 변화의 속도를 조율하고 개띠와는 약속을 명확하게 하며 같은 닭띠와는 경쟁과 비교를 줄이는 것이 이번 9월 관계운을 편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건강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은 올해 병원연의 열기를 지나오면서 몸의 건조함과 피로를 잘 살펴야 합니다. 기토가 지나치게 마르면 부드럽게 순환하기 어렵고 유금 역시 가을에 건조한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9월에는 같은 유금이 반복되므로 계절의 건조함을 몸으로 더 크게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코와 목, 기관지와 피부가 예민한 분은 생활환경을 챙기십시오. 아침에 목이 마르고 기침이 반복된다면 실내 습도와 물 섭취를 확인하십시오. 피부가 가렵고 많이 건조하다면 적절한 보습도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해지면 운세로 넘기지 말고 의료진에게 확인하십시오. 기토의 생활적 상징을 생각하면 소화기 관리도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은 걱정이 많아지면 위장이 바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과 돈 때문에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기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입맛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늦은 밤 많이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해보십시오. 자극적인 음식과 지나친 야식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58세는 아직 활동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몸의 피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건강을 관리해야 60대 후반과 70대가 달라집니다. 허리와 무릎, 손목처럼 많이 사용하는 부위도 무리하지 마십시오. 특히 가게나 사업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직접 옮기는 분은 이제 조금씩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이 정도는 내가 하지라는 습관이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면 역시 중요합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은 작은 문제도 머릿속에서 반복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유의 반복이 들어오는 9월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집값을 얼마에 내놓을지, 계약서에 이상한 게 없었는지, 자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밤까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확인을 멈추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메모지에 내일 확인할 일을 적어두고 그날 판단은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도 미루지 마십시오. 특히 기존에 혈압이나 심혈관, 호흡기나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은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관리하십시오. 명리학은 생활의 흐름을 참고하는 것이지 질병을 확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기후생 선생님들의 돈은 평가가 핵심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보다 지금 가진 재산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예금은 생활비가 될 수 있지만 땅은 바로 현금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집은 자산이지만 관리비와 세금이 계속 나갑니다. 사업체 역시 장부상 가치와 실제 팔 수 있는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보는 것이 이번 달 중요합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은 평소 돈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문제가 들어오면 계산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집을 마련한다며 도움을 요청하거나 손주 교육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쓸 돈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이번 9월부터는 순서를 바꾸십시오. 선생님 부부가 앞으로 사용할 생활비를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 자녀를 도우십시오. 현재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생활비와 보험료, 관리비와 병원비를 포함해 계산하십시오. 그 금액을 앞으로 몇 년 사용할지 생각하면 필요한 노후 자금이 생각보다 큽니다. 나는 별로 돈을 안 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의료비와 돌봄 비용 같은 변수가 있습니다. 현금의 여유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에게 이번 달에는 보험과 각종 금융상품 정리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라 현재 무엇을 보장하는지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비슷한 보장이 겹쳐 있거나 사용하지 않는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모른 채 무조건 해지하지 마십시오. 손해가 큰 경우도 있으므로 약관과 해지 조건을 확인한 뒤 결정하십시오. 돈을 빌려준 것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명확하게 정리하십시오. 기후생 선생님들은 상대방에게 한번 약속을 받으면 기다리는 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기간도 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 줄 수 있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상대가 어렵다면 한꺼번에 받지 않고 분할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를 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투자에서는 완벽한 기회를 찾지 마십시오. 이번 달 요금이 강하면 너무 많이 비교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반대로 남이 성공한 것을 보고 완벽한 투자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실제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만 움직이십시오.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큰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보다 잃어도 생활에 문제가 없는 돈인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은퇴 자금과 투자 자금을 섞지 마십시오.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사업 자금과 생활비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이 잠시 어렵다고 생활비 통장까지 계속 넣다 보면 어느 순간 선생님 개인 재산이 크게 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재물복은 큰돈 한 번보다 선생님 돈에 질서가 생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알고 무엇이 실제 돈을 벌어주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문서운과 집 땅의 매도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9년생 기후생 닭띠 선생님들에게 이번 9월은 문서의 세밀함이 평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월지 유금이 선생님의 년지 유와 겹치면서 부동산과 계약의 가치 판단을 반복해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집을 내놓은 분은 이 가격이 정말 맞나 하고 다시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단순히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먼저 시장 자료를 확인한 뒤 기준을 정하십시오. 최근 주변에서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몇 개 보십시오. 같은 단지라면 비슷한 평수와 층을 보고 단독주택이라면 대지와 건물 상태, 도로 조건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선생님 집이 수리를 잘해 놓았다고 해도 시장에서 그 수리비 전체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면 같은 가격의 다른 집보다 매수자에게 선택받을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가격과 집의 장점을 분리해서 보십시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작은 정리도 중요합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은 원래 정리정돈을 잘하는 분들이 많지만 물건을 오래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째 사용하지 않는 가구와 상자, 옷이 있다면 줄여보십시오. 매수자가 집을 볼 때 시야가 넓어집니다. 특히 주방과 욕실은 깨끗하게 관리하십시오. 매수자는 작은 관리 상태를 보면서 집 전체가 어떻게 관리됐는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계약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질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단순히 좀 깎아주세요만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이사할 수 있는지, 잔금은 언제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묻는 사람이 실제 계약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대출을 이용한다면 잔금 일정도 확인하십시오. 선생님이 새로운 집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날짜와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들어왔다고 바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거래는 잔금까지 끝나야 끝입니다. 특약도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기후생 선생님들은 원래 작은 글자를 잘 보는 편일 수 있지만 이번 달에는 지나친 확신이 오히려 실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다 봤다고 하지 말고 중개업소와 배우자,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와 같이 확인하십시오. 서로 보는 눈이 다릅니다. 누군가 한 줄을 더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잔금일과 이사일, 각종 시설물의 수리 여부와 부담 주체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선생님이 두고 가기로 한 물건과 가져갈 물건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땅 매도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기후생 선생님들 가운데 오래전부터 밭이나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처음 살 때와 지금 환경은 많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주변 도로가 바뀌거나 건물이 들어섰을 수도 있고 반대로 기대했던 개발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가치를 다시 보십시오. 특히 곧 개발된다더라는 말만 듣고 몇 년째 기다리는 땅은 실제 행정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는 소문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에는 서류로 결정됩니다. 지목과 도로 접근, 경계와 공유지분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상속받은 땅이라면 등기 명의와 실제 가족들의 권리관계가 정리되어 있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형제들과 공동명의라면 매수자가 나타나기 전에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토끼띠와 개띠 같은 닭띠 가족과 공동재산이 있다면 생각 차이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부모를 모셨는지 같은 오래된 감정까지 가져오지 마십시오. 지금 재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현실적인지를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매도 가격도 미리 범위를 정하십시오. 선생님이 생각하는 채소 가격과 다른 가족이 생각하는 가격 차이가 크다면 중개업소나 감정 자료를 같이 보십시오. 사람 기억보다 현재 자료가 훨씬 정확합니다. 집이나 땅이 팔려 목돈이 생긴 뒤가 더 중요합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은 돈이 들어오면 다시 좋은 자산으로 빨리 옮기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급하게 재투자하지 마십시오. 특히 큰 부동산을 팔아 현금이 생겼다면 먼저 세금과 부채, 이사 비용을 모두 빼고 실제 남는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돈 가운데 향후 생활비와 비상금은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그 다음 자녀 지원이나 새로운 투자 여부를 생각해도 됩니다. 자녀가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돈인데 지금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이라는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선생님이 생각보다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도 있고 병원과 생활에 큰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선택권을 끝까지 남겨두십시오.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내 돈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노후에는 더 큰 안정이 됩니다. 집을 줄여 이사하려는 분들은 새 집의 관리 편의를 보십시오. 58세에는 아직 큰 집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을 생각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와 병원, 시장, 교통과 관리비를 보십시오. 지금의 멋진 전망보다 매일의 생활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 가까이 가는 것은 장점이 있지만 선생님의 인간관계와 생활 기반도 생각하십시오.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난 뒤 외로워지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가 가까이 있다고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 자신의 친구와 병원, 장보기와 산책이 가능한 곳인지 같이 보십시오. 이번 달 부동산 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하나를 빨리 잡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앞으로 생활이 더 편해지는 거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업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에게 이번 9월 사업은 완성도가 핵심입니다. 많이 벌려놓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올해 병원년 상반기에 새로운 상품이나 사업 아이디어를 많이 시도했다면 이제 성과를 따져야 합니다. 어떤 상품은 매출이 많은데 반품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품목은 잘 팔리지만 인건비와 배송비를 빼면 남는 것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은 숫자를 잘 보므로 이번 달은 아주 냉정하게 장부를 보십시오. 사업에 정을 넣지 마십시오.
잘 안 팔리는 상품을 언젠가는 나가겠지 하고 계속 쌓아두면 재고가 돈을 먹습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십시오. 가격을 조금 낮추더라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도 품질을 보십시오. 오래 거래했다는 이유로 결제일을 계속 어기는 사람을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 사업이 흔들리면 그 사람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제 조건을 새로 정하고 반복해서 지키지 않는 곳은 거래 규모를 줄이십시오. 신규 거래처는 계약 내용을 더 자세히 보십시오. 유금이 강한 달에는 단가와 수량, 반품 기준과 지급 조건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좋게 합시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문서를 정확히 만들어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동업을 하고 있다면 서로의 역할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기후생 선생님은 상대가 일을 꼼꼼하게 하지 못하면 선생님이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하면 상대는 자기 몫을 배우지 못합니다. 업무와 돈의 책임을 나누십시오. 59세를 지나 60대로 갈수록 선생님이 직접 모든 일을 하는 구조는 줄여야 합니다. 아직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이번 달 선생님의 꼼꼼함이 큰 장점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놓친 문서와 숫자를 마지막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가와 결제, 보고서처럼 작은 실수가 중요한 업무에서 선생님의 경험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료와 후배의 모든 실수를 지적하지 마십시오. 맞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사람은 선생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꼭 고쳐야 할 것과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기후생 선생님들의 9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서는 정확하게 보고 사람은 조금 넉넉하게 보십시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선생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고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살아온 시대와 자녀 시대가 다릅니다. 돈 관리 방식도 다르고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선생님의 경험은 조언으로 주십시오. 명령으로 주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아보니 이런 점이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면 자녀도 듣습니다. 내 말대로 해라고 하면 대화를 닫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행운의 색깔은 부드러운 베이지색과 진한 남색, 깨끗한 흰색을 참고해 보십시오. 베이지색은 기토의 안정감을 떠올리게 하고 흰색은 유금의 정리와 선명함을 상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색은 올해 지나치게 올라간 병호의 열을 조금 차분하게 낮추는 이미지로 써볼 수 있습니다. 옷 전체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가방과 지갑, 신발이나 작은 소품처럼 선생님이 자주 사용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활용해 보십시오. 행운의 방향은 서쪽과 북동쪽을 참고해 보십시오. 서쪽은 유금의 방향이므로 이번 달 선생님들에게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북동쪽은 생활 기반을 안정적으로 바라보자는 의미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집을 팔고 싶은 선생님은 서쪽 방이나 베란다를 한번 점검하십시오. 운을 억지로 끌어온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오래된 물건과 먼지를 정리해 집을 깔끔하게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좋은 첫인상은 매매에도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 행운의 숫자는 2, 5, 8, 17, 26, 39, 51을 참고해 보십시오. 이번 달 즐거운 상징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숫자 하나가 재산의 결과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큰 돈을 움직일 때는 숫자 운세보다 계약 내용과 자금 계획을 우선하십시오. 이번 달 개운법 첫 번째는 거울과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는 것입니다. 유금이 강한 달에는 무엇을 선명하게 본다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운세적인 상징을 떠나서도 창과 거울이 깨끗하면 집이 밝고 생활이 쾌적해집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서류의 복사본이나 위치를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등기와 보험, 연금, 통장과 각종 계약 자료를 찾기 쉬운 곳에 모으십시오. 선생님만 알고 있지 말고 믿을 만한 배우자나 가족 한 명에게는 어디에 있는지 알려두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냉장고와 식료품 보관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토는 생활을 관리하는 기운과도 연결됩니다. 사놓고 잊은 음식, 오래된 조미료가 있다면 정리하십시오. 먹는 것을 단순하게 만들면 몸 관리도 편해집니다. 네 번째는 자녀와 돈을 이야기할 때 금액부터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왜 필요한지, 자녀가 자기 돈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 선생님이 가능한 범위를 정하십시오. 5번째는 하루 한 번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그냥 두는 연습입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에게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수건이 조금 흐트러져 있어도 괜찮고 자녀가 선생님 방식과 다르게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고치려는 마음을 조금 줄이면 선생님의 피로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 9월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정확함과 여유를 같이 쓰는 것입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은 정확한 분입니다. 그 힘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돈과 계약은 정확하게 하십시오. 세금과 숫자도 확실하게 확인하십시오. 그런데 사람까지 숫자처럼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면 선생님이 힘듭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배우자도 실수하고 자녀도 실수하며 선생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와 반복되는 무책임을 구분하십시오. 한 번 틀린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고 계속 약속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선을 그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관계를 지나치게 끊지도 않고 이용당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유예 반복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때 그 집을 안 팔았을까? 그 주식을 왜 샀을까? 자녀에게 왜 그 돈을 줬을까? 지나간 선택을 계속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때의 정보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더 좋은 정보가 생겼다면 지금부터 고치면 됩니다. 후회는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의 행동이 미래를 바꿉니다. 사업에서 잘못 선택한 상품이 있다면 정리하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을 너무 높게 내놓았다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지원을 너무 많이 했다면 앞으로 기준을 만들면 됩니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줬다면 이제 조금 거리를 두면 됩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의 장점은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수정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후회보다 수정에 힘을 쓰십시오. 배우자와의 관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후생 선생님들은 배우자가 생활을 대충 한다고 느끼면 자꾸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산 세월이 길수록 말투 하나가 더 크게 남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것도 제대로 안 해라는 말보다 이것만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고 말해 보십시오. 같은 내용도 훨씬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특히 재산 문제를 선생님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집을 팔고 싶다면 배우자가 왜 망설이는지도 들어보십시오. 선생님은 관리비와 재산 효율을 보고 있지만 배우자는 그 동네의 친구와 생활에 대한 애착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관점 모두 현실입니다. 돈만 계산해 좋은 결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매일 살아갈 사람이 편해야 합니다. 자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물려줄 재산을 미리 정리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58세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서둘러 모든 재산을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의 생활비와 의료비,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사용할 돈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여행을 가고 싶다면 여행할 돈도 남겨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돈도 선생님 재산입니다. 돈은 자녀에게 남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번 9월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일을 계속할 것인지, 집은 지금 규모가 맞는지, 어디에 여행 가고 싶은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자녀에게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고 싶은지, 이것을 적어보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도 조금 보입니다. 목표가 없는 돈은 사람의 부탁에 쉽게 흘러갑니다. 선생님 목적이 있는 돈은 지키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9월 정유월 다음에는 10월 무술월이 옵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은 이 연결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9월에는 유금이 선생님들의 년지유와 겹치면서 무엇의 가치가 있고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를 세밀하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10월에는 술이 들어옵니다. 유와 술은 유술애를 참고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9월에 애매하게 처리한 사람 문제와 계약 조건이 10월에 서운함이나 작은 마찰로 다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9월 문서를 정확하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9월에 집을 계약한다면 잔금과 이사 조건을 분명하게 해 놓으십시오. 10월이 되어서 나는 그렇게 들은 적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업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과 결제일 납품 조건을 정확하게 적어 놓으면 10월에 불필요한 마찰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재산도 지금 충분히 이야기하십시오. 선생님 혼자 모두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지 마십시오. 형제와 자녀가 실제로 같은 생각인지 확인하십시오. 이번 9월을 잘 보내면 10월 무술월에는 정리한 결과를 현실적으로 안착시키는데 훨씬 힘을 덜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9월에 감정적으로 서두르면 10월에 작은 문제가 계속 마음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께서는 이번 달 모든 일에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덜 비판한다는 기준을 가져보십시오. 서류는 한 번 더 보고 사람에게 하는 지적은 한 번 줄이는 겁니다. 이것이 기후생 닭띠 선생님들의 정유월을 굉장히 편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59세가 아니라 58세인 올해 선생님들은 아직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돈을 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만 생각해서 모든 활동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노동의 양보다 일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하루 10시간 직접 일해서 버는 돈과 경험을 활용해 5시간 일해서 버는 돈이 비슷하다면 후자가 더 좋은 구조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바꾸십시오. 선생님이 잘하는 것을 더 비싸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정유월은 값어치를 높이는 달입니다. 많이 보여주는 것보다 잘 다듬은 하나가 더 힘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은 대표 상품을 만들고 직장인은 선생님의 전문 분야를 분명히 하며 자영업자는 단골이 왜 선생님을 찾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점을 남기는 것이 앞으로 60대를 편하게 만듭니다. 사람 관계도 같은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선생님을 정말 이해하는 몇 사람을 남기십시오. 병원 갈 때 같이 가줄 사람, 선생님이 어려울 때 돈 이야기가 아니라 건강부터 묻는 사람이 진짜 사람 복입니다. 말년의 재물복도 사람 복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만나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좋은 사람 하나에게서 정확한 정보를 얻어 큰 손실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9월에는 특히 사람의 약속 이행을 보십시오. 말보다 날짜를 지키는 사람, 돈보다 신뢰를 지키는 사람, 그런 인연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기후생 닭띠 선생님들께서는 평생 많이 살피고 많이 관리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가족을 챙기고 돈을 지키고 사람 사이에서 문제를 막느라 애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생님 마음도 관리해야 합니다. 항상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집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선생님 기대만큼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업에서 한번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모든 것을 정답으로만 채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방향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생활비를 지키고 가족과 큰 원한 없이 지내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삶입니다. 이번 정유월에는 완벽한 인생보다 정돈된 인생을 만들어 보십시오. 필요 없는 걱정을 하나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 줄이고 마음에 부담되는 사람과 거리를 조금 조절하고 중요한 서류 하나를 끝내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1969년생 기후생 닭띠 선생님들의 이번 9월에는 지난 세월 애써 모아온 재산의 실제 가치가 더 또렷하게 드러나고 오래 기다렸던 문서에는 선생님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집이나 땅을 매도하려는 분들에게는 말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잔금까지 책임있게 준비한 인연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바쁘기만 한 일은 줄고 선생님의 실력과 꼼꼼함이 제대로 값으로 인정받는 일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계신 분들은 작은 실수를 잡아내는 능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지되 사람 관계에서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너무 많은 돈과 마음을 쓰고 있는 분이라면 이번 달부터 선생님의 앞으로 생활도 같이 생각하십시오.
58세의 재산은 아직 다 나눌 재산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사용할 돈입니다. 선생님 자신의 건강과 즐거움, 안정된 생활에 충분히 쓰셔야 합니다. 몸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살펴보십시오. 일 때문에 병원을 미루고 자녀 때문에 자기 건강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건강하게 계시는 것 자체가 가족에게 큰 복입니다. 그리고 이번 9월에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한 선택 하나가 선생님 인생 전체를 잘못된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집을 늦게 팔았어도 괜찮고 투자해서 손실을 봤어도 앞으로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믿었어도 이제부터 거리를 만들면 됩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에게 이번 정유월은 벌을 주는 달이 아니라 다시 정확한 기준을 세우게 하는 달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유금이 2번 들어온 만큼 날카로움도 커질 수 있지만 그 날카로움을 사람에게 향하지 말고 선생님의 생활을 정리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불필요한 계약을 잘라내고 새는 돈을 막고 사업에서 이익이 없는 부분을 덜어내고 집안 쓰지 않는 물건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선생님 곁에 남아있는 좋은 사람에게는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것이 정유월의 금기운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1969년생 기후생 닭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마음에 오래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9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 하나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선생님들이 남겨주시는 바람마다 오래 끌어온 재산과 문서에는 깔끔한 방향이 생기고 애써 모은 돈은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으며 선생님을 진심으로 돕는 좋은 인연이 곁에 이어지기를 마음 모아 기도 올리겠습니다. 개인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아래 안내된 번호로 생년월일시와 양력인지 음력인지 성별과 현재 가장 궁금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태어난 시간을 모르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기후생 닭띠 선생님들의 9월이 지나친 걱정과 완벽주의는 가볍게 내려놓고 정리해야 할 계약은 안전하게 마무리되며 팔고 싶은 집과 땅에는 신뢰할 수 있는 인연이 닿고 어렵게 쌓아온 재물과 건강과 가족의 평안은 더욱 단단하게 선생님 곁에 남는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